배낭에다가 옥수수 담고 자기 먹을 거 담고 갈아입을 옷 담고 뭐 공장에서 또 부여해준 짐을 들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북한에 관련된 더 신속하고 더 리얼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정아TV는 오늘도 열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이가 한경도의 태풍 피해로 인해서 30만 명의 당원들을 보낸다라는 소식이 노동신문에 나오면서 많은 언론들과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지적할까요? 아니죠. 과연 그들의 숙식 문제는 누구의 몫인가? 저는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왜? 북한의 실태를 너무 잘 아니까 그것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황해도 피해 지역 당시에 김정은이 보낸 그 지원자들 때문에 황해도 지역이 아수라장이 된 내용을 제가 방송에 드렸습니다.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또 무엇을 말할지를 예측을 하시겠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동원시킨 30만 명 숙식 문제는 누구의 몫인가? 가장 심각하죠. 첫째로 여기에서 식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식량이 이 식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데서 가장 필요한 물 문제죠. 제 영상 재생 목록에 보시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리을 3가지. 그 리을 3가지에 물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물은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물을 이런 장마철에 어떻게 해결하냐? 쫄장 있는 집들이 이럴 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심지어 이럴 때는 돈까지 받으면서 사람들 물을 가져가게 합니다. 사려운시에서 그런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문덕에 있을 때에는 저희 집 안에 우물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드나들어서 대문을 항상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저희 집은 그때 돈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청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겪었을까요? 청진 같은 경우에는 그 저수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저희 집이 당시 해안영화관 있는 쪽이었는데 해안영화관에서 그 바로 위에 언덕까지 그래서 한 100m를 이렇게 물통을 들고 올라갈 때에는 빈통을 들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 무거운 걸 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이게 지고 올라가면 더 힘들까봐. 내려올 때는 조금 홀하다고 야 너넨 그래도 행복한 줄 알아 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신진에 있는 사람이 물을 기르러 포항이나 천마동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길로 송표까지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물길로 수남까지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버스 정거장으로 한 4-5 정거장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길로 그렇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는 물통이 다 있어요. 그럼 지역 주민들도 이런 장마철에 이렇게 물고생을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식수 문제 누가 해결한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물 도둑질한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 물통을 담아놓고 부엌에 놓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통이라도 좀 두고 가지 통째로 들고 가버립니다. 그러고 아이고 지원자가 와서 또 우리 집 물통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동네방네 떠들고 난리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다 똑같은 저 정도 물어밖에 안 보여요. 그 지역 주민들 눈에는.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이게 동원자들이 가게 되면 평양시 명성구역이면 명성구역, 그다음 평양시 서성구역이면 서성구역, 중구역이면 중구역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져요. 그리고 기업소들이 가게 되면 또 기업소들별로 있고 다 같은 지원자들이라서 그게 되게 찾기도 어렵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경남도 그 심포 강산리에서 그 당시 강산리부터 소쿠무럼 사이에 제왕뚝을 한 5m인가 10m인가 되는 그 제왕뚝을 쌓았는데 경수로 옷을 딱 들어오기 전에 그때 지원자들이 몰릴 때 우리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그런 아수라장이었고 이게 어디서부터 누구 통제가 안 돼요. 그 봉쇄 그물을 찢지 말라는데 여기서 찢어놓고 저기서 찢어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 쓸고 간 다음에 우리가 그걸
달면서 엄청 욕을 해댔거든요. 그때 함흥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장모님 방침으로 지어놨다 했을 때 뭐 기계공장, 뭐 무슨 항방직공장, 무슨 공장 이러고 쫙 늘어섰는데 이게 어디에서 찢어든 이놈이 이 앞에 담당 구역이 뭐 방직공장이다 이러면 그 방직공장에서 시사하면 여기 우리만 다니니? 쟤네도 다니잖아! 이러고 난리칩니다.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쟀다 해도 통제가 안 됐어요. 자, 군인들도 이 지경인데 민간인들이 이들을 통제할까? 오히려 더 피해를 본다는 거죠. 오히려 그 피해에서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이 고역을 같이 치릅니다. 두 번째,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자체 해결,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급을 또 호소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은 피해가 일어나면 자원지원 봉사자들이 어떠한 대중 건물이라던가 어떤 천막, 그리고 오히려 물자들이 거기로 다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물자를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피해 복구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거꾸로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그 지역에 온 사람들한테 뭔가는 줘야 됩니다. 황해도 지역이 김정은 지시 하나 때문에 북한 피해 지역 아수라장이라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동원 현장에 못 가는 사람들은 돈이나 쌀로 지원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30만 명이 사인을 했다고 해서 30만 명이 장모님 부름받도록 가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으면 30명이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30만 명이 이 피해 지역 복구에 우리가 동참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은 일부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돈을 못 내는 사람은 쌀을 내고 쌀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현장에 직접 간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결국은 뭐 기계공장이 스포시에 지원을 갔다, 뭐 단천에 지원을 갔다 하면 그 단천 지역에서 자기네가 거주할 그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라던가 아니면 뭐 무슨 공공장소가 생각보다 북한이 많지 않아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학교들이 지금 다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개학이 거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 시설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때 문덕에 농촌 지원 나온 사람들이 8월 달에 방학 기간에 문덕 그 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들을 붙여놓고 그걸 침대 삼아 그 위에다가 이불을 깔고 잔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이불들을 본인들이 가져오냐? 본인들이 가져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불이 아니라 담요 같은 걸로.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뭐 이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준다? 지역 주민들한테서 또 걷어냅니다. 북한이 원래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불 5채를 하는 게 풍습입니다. 특히 함경도 지역은. 그래서 기본 시집 왔을 때 이불 3채는 이불장에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실제 덮고 자는 이불 한 2채 정도는 요 작은 이불장에다 또 쌓아놓고. 그러면 이런 지원자들이 왔을 때 본인들이 덮는 거를 차라리 내줍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렸던 그 새 이불들, 그 새 이불을 꺼내서 차라리 자기네가 덮습니다. 실제 저희는 그렇게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덕에 있을 때 농촌 지원자들이 오게 되면 이불을 내줄 게 없어요. 신혼집이니까. 담요 한 장이라도 내놓으라고 세법에서 와서 집 마당에 딱 풀고 앉아있습니다. 베개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그래 그때 베개를 내주고 베개하고 이불 하나를 내주고 그때 당시 나는 베개를 집에 있는 옷보따리를 꺼내서 한 2달 동안 그 옷보따리를 베고 잔 기억도 있어요. 이게 농촌 지원 때마다 농촌 지역에 지원자들이 갔을 때 겪는 상황하고 거진 유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또 좀 나온 거예요. 피해가 크게 없잖아. 근데 지금 피해 상황에 내 집도 아수라장이 돼 죽겠는데 지원자들이 이렇게 온다. 국가는 지원해 준 게 없다. 그러면 이게 더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빨래라던가 밥을 해먹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밥을 해먹는데 이게 첫째로 제일 먼저 밥 해먹는 문제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밥을 해먹는데 북한은 이렇게 난방시설이 좋지 않아서 밥을 해먹으려면 다 나무로 불 떼서 밥을 해야 됩니다. 뭐 돈이 있어서 그 비싼 디젤류 가지고 뭐 석유 코너로 밥 하겠습니까? 한두 몽도 아닌 그 수백 명의 인원을 이게 그렇다고 군용 밥차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다음에 제일 큰 문제고 그때 당시에 이게 진짜 어이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문독 당시에 있을 때 농촌 지원자들이 오게 되면 그 작업반실에 보면 큰 소요물 가마가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도 아니고 그 소요물을 그 소 담당하는 소관리공이 있거든요. 소관리공한테 작업반에서 끓이지 말고 니네 집에서 끓여라 이러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요물 가마를 다 청소해서 거기다가 이제 대형 밥하고 대형 국을 다 끓여서 군인들, 군량미 가지러 온 군인들 식사라던가 농촌 지원에 온 지원자들라던가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런 장비도 없는 것이다 하게 되면 이제 더 머리가 아픈 거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밥 해 먹는 것이 한 끼 한 끼 밥 해 먹는 것이 전쟁일 겁니다. 이 사람들 거기 가게 되면. 그러면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갈 때 본인들이 먹을 거를 챙겨가는데 대체 어떤 먹을 걸 챙겨가냐, 간식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비상식량 같은 거. 그러면 쌀을 닦아서 가져가는 사람, 이 쌀을 닦아 가져가는 사람은 좀 고급인 거죠. 그 다음에 옥수수를 영양분이 좀 있기 위해서 돈 없는 사람들은 맨 옥수수를 가마에다 이렇게 닦습니다. 여기서는 뭐 굽는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팝콘 되기 전에 닦은 옥수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담아서 한 사람이 한 배낭에서 한 5kg, 10kg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작업 나가서 배고플 때 주머니에 항상 옥수수, 닦은 옥수수가 있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옥수수를 가져가냐? 옥수수 절반, 콩 절반을 가져갑니다. 콩 닦은 거는 옥수수 닦은 거 먹은 거하고 확실히 맛이 다르거든요. 조금 고소하고, 그리고 콩이 영양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옥수수 닦은 거에 옥수수 닦은 거 가져왔는데 거기에 콩이 3대가 들어갔다, 콩이 5대가 들어갔다 이러면 좀 산다야, 준비 꽤 했다야 이러고 말하거든요. 그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살기 위한 방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빨래 문제입니다. 지원자들이 매일 나가서 그 두탕치는 일을 하는데 이 빨래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벌 옷을 가져가는 게 개인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자기 짐 하나가 가져가는데 배낭 하나, 많이 가져가야 배낭 2개인데 그 15kg짜리 20kg짜리 배낭이 2개인데, 그러면 그 배낭에다가 옥수수 담고 자기 먹을 거 담고 갈아입을 옷 담고 공장에서 또 부여해준 짐을 들고 이러느라면 그 짐이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겪었을 때 거기 가 있는 지원자들도 지금 지옥이라는 겁니다.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지옥이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지금 추위에 떨면서 아마 밤에 잘 겁니다. 지금 9월이죠. 북한은 8월 15일만 딱 지나면 그때부터 밤에 찬바람이 붑니다. 더군다나 이런 태풍이 오고 갔다, 그 날씨는 장난 아니에요. 한국처럼 이렇게 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청진에 있을 때 이 반팔을 입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 옷에 반팔이 거진 없더라고요. 청진이라는 날씨는 정말 한여름 전에 8월 15일 전에 딱 일주일 동안 해가 쨍쨍 나는데, 그때 긴팔 여름 브라우스를 입고 있다가 그 더울 때에는 그 긴팔 브라우스를 이렇게 접어서 반팔처럼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청진 사람들이 거진 반팔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반팔 입었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함경남도는 그보다도 조금 날이 좀 더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쯤에는 날씨가 엄청 차다는 거예요. 특히 밤 날씨. 그러니까 지원자분들도 여기 가서 이제 큰 고난을 겪을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원 물자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김정은이 호소, 지도자, 령도자, 개수작 턴데라 진짜. 말하다 보니까 열물이 터지네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지역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김정은이 현장 가서 지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그렇게 가보는 거하고 그 사진 찍어서 잠깐 그 흙당에 내린 거겠죠. 그렇게 가보는 거하고 현장에 있는 실제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생활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악재가 지금 더 겹친다는 겁니다. 정말로 북한은 지금 아수라장 판일 겁니다.
이 태풍에 지금 8호, 9호, 10호에 이어서 지금 11호도 지금 북한으로 돌진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데 진짜로 북한 주민들이 너무 걱정이네요. 코로나 위기에 몇 달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수익이 없고 정말로 식량도 지금 저축해 난 상황이 없을 텐데 8월, 9월 요때가 제일 고비가 힘듭니다. 아무리 옥수수가 나왔다 해도 그걸로 버티는 건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옥수수 식량이 지금 거진 떨어질 때거든요. 이 상황을 과연 북한 주민들이 용기 내서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북한 피해 지역에 동원된 지원자들이나 피해 지역 주민들이나 결국 고통받는 건 북한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은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주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북한 태풍 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김정아TV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